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이알이.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우리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한글문화연대 기자단 오기 변용균.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역시나 한 가지씩 준비를 해왔죠. 네. 저는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저 간송미술관 자주 네,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훈민정음을 수호하신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음.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네. 그거를 저는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는 사기 김채원 기자님의 글자만 한글로 바꾸면 한글 간판? 한글 이라는 간판? 네, 기사를 음.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기 선배님의 기사인데, 이유진 선배님의 기사인데, 네. 다들 아시죠?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이제 훈민정음에 네. 대한 기록을 한 책, 훈민정음. 네. 책 이름도 훈민정음이죠. 이게 이제 해례본과 예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해례본이죠. 네. 그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사용법이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해례본이 발견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훈민정음 창제연도가 1443년이죠. 근데 해례본이 발견된 건 1940년이에요. 한참 뒤에 발견됐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영필 선생님이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영필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네. 문화재를 엄청 수집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존할 정도로 네. 되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주된 목적은 일제에 문화재들이 막 빠져나가고 뺏기니까 그런 걸 네. 막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신 거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업적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수호하신 거죠. 네. 그 수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1940년에 국문학자 김태준을 통해서 훈민정음 진본이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훈민정음이 그 김태준의 제자인 이용준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용준의 선조가 그 여진 정벌에 큰 공을 세워서 세종대왕에게 훈민정음을 하사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문 대대로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훈민정음에는 이제 앞에 두 장이 없었는데, 네. 그 이유가 그 연산군 시대에 언문책을 가진 이를 처벌하는 정책 때문에 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앞에 두 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장이 없었는데, 이제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 이전 내려오던 기록보다 훨씬 자세했죠. 해례본이니까 그 뒤에 내용은 다 보존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김태준과 이용준이 경성제대 도서관의 세종실록을 보고서 훈민정음을 복원을 하면서 이제 앞에 찢어진 두 장을 이용준의 글씨로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김태준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검거가 되면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굴이 멈춰지는 듯 했는데, 다행히 2년 뒤에 석방이 돼서 그 훈민정음의 진위를 확인을 하고 전영필 선생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소유주한테 연락이 닿고 훈민정음을 그 당시에 이제 구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훈민정음의 값을 소유주가 1,000원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전영필 선생님이 그 1,000원을 주고 거기에 10,000원을 더 얹어서 줬다고 해요. 오. 당시에 10,000원이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금 우리나라 뭐 강남 막 그런 엄청 좋은 데 있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 집 한 채를 훨씬 넘는 가격이라고 해요. 1,000원이요? 10,000원이. 아, 10,000원이. 그 당시에 10,000원이. 그러니까 그 전영필 선생님은 집 뭐 그런 돈의 가치가 아니죠, 이건. 네. 그냥 뭐 집 한 채 가격은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에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아야 된다면서 10,000원을 그냥 선뜻 당연하듯이 줬다고 해요, 당시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영필 선생님한테 훈민정음이 넘어오게 된 거고, 이제 당시에는 뭐
일제강점기 시기였잖아요. 네. 또 거기에 6.25 전쟁 시기까지 뒤에 겹치게 되고 네.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오동나무 상자 안에다가 훈민정음 단 하나만 넣고 문화재를 엄청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거 중에서 그냥 훈민정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전현미 선생님은.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일제 탄압, 그 한국 전쟁 위험 속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동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그거 하나를 지켜내셨고 이제 1956년 해방 후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통문관의 제안을 받아서 조선어 학회 간부들과 연구를 하면서 그 해례본이 세상 속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례본이 나오기 전에는 막 훈민정음 창제 원리나 뭐 사용법에 대해 수많은 추측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창호지 문 모양을 보고 네. 뭐 가나다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네.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례본이 나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소리를 내는 기관의 모양을 딴 거구나. 이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결국 훈민정음이 1962년에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고 1997년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기사 말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내고 한글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간송필 선생님이. 네. 어쩌면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그 훈민정음을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다른 문화재들을 만약에 지켰다면 네. 훈민정음이 아니라 그랬다면은 어쩌면은 그 한글의 창제 원리가 아직까지도 미제로 그쵸? 남아있을 아니면 뭐 사람들 뭐 추측했던 당시 말대로 그냥 창호지 문틀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뭐 입고 뭐 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수호자 역할을 해주신 좀 전영필 선생님의 이런 노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진짜.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문화재를 많이 모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간송미술관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전시돼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다 선생님이 지켜온 것들이라고 해요. 한번 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자주 갔어요. 좋았나요? 그때 가셨을 때? 근데 너무 좋았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갔던 미술관이 그래요? 간송미술관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이 막 다 있으니까 되게 우와 이러면서 봤었어요. 초등학생 때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간송 딱 듣자마자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네. 덕분에 저희가 한글이 더 대단한 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창제 원리가 밝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어린 친구들한테 더 추천을 하는 게 한송미술관? 그때 이제 봤던 것들이 커가면서 교과서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다 이러면서 더 재밌게 또 네, 배울 수 숙제가 있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저 갔을 때. 줄 서서 이렇게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추천을 드려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김훈 기자님이 가져오신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만 한글로 바꾸면 한글 간판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광화문이나 경복궁 그 안국동 북촌 이쪽 많이 가보셨죠? 많이 가봤죠. 이쪽에 되게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한글 한글 간판이죠. 간판이죠. 그래서 가게들 대부분이 한글로 쓴 간판을 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은 영어로 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던킨 도너츠도 그냥 던킨 도너츠 이렇게 써져 있고 뭐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는 좀 예외예요. 별다방이라고. 네네네. 네, 그 기업과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디야는 가베. 그래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이다 보니까 우리말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이러한 영어 이름을 발음대로만 그냥 한글 자모로 바꾸어서 간판을 달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글 간판을 단 그 광화문이나 이런 경복궁 일대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기 때문인데 광화문 앞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어 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글 창조의 업적을 기려야 할 곳 주변이 전부 이제 외국어 간판인 것은 분명히 지적받을 만한 그쵸. 것이다라고 해서 바꾸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은 조선 역사의 근본이자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주변이 이제 전부 외국어 간판이라면 경복궁 자체에 위험이 살지 않을 뿐더러 이제 한국 역사의 핵심 공간이 그쵸. 외국 문화에 이제 침해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와 전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가게들의 간판을 한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러나 과연 표기법만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한글 간판으로 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고유의 전통을 살리기엔 표기법만 바꾼 것은 다소 표면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하셨고, 취지는 좋지만 그 어딘가 좀 웃긴 부분이 있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전통을 중시하는 공간에 외국어가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막기 위해 이제 표면적으로만 바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처럼 본사와 정부가 협업해서 이름을 바꾼다면 이제 취지가 더 사는 좋은 간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름을 공모받는다면 또 우리말 사용에 좋은 취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공모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겉핥기식 우리말 존중 그리고 전통 존중이 아니라 그 뜻까지 담아서 우리말로 다 바꾼다면 진정한 한글 간판과 함께 광화문과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글 간판, 우리말 맛을 잘 살린 간판을 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쵸. 끝냈습니다. 그 우리 말이 아니라 그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그 외국식 표기를 그냥 이렇게 문자를 그쵸. 사용해서 해놓은 거죠. 저는 그거라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그쵸. 했었는데, 저도 갈 때마다 되게 네. 좋다라고는 했어요. 이 생각은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쫓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곳이라면 그냥 아무래도 기업명은 존중해 줘야 하는 거니까 그쵸. 우리나라 삼성을 뭐 외국에서 다 바꿀 수 없듯이 그쵸. 뭐 다른 동네는 좀 그렇더라도 기자님 말씀대로 광화문이나 경복궁 정도는 이렇게 기업과 협업해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런 것도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쵸. 복잡하네요. 뭐 일단 뭐 제 생각은 저는 그 일단은 표면적이라고 해도 네. 그 지역일 때는 어쨌든 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일단 그것만 해도 저는 뭐 이쁘기도 하고, 네. 관광지잖아요. 일단 광화문 그쪽은 관광지잖아요. 그 항상 외국인들이 왔을 때 꼭 들르는 곳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외국인 입장에선 되게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네.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주변을 다 해놓은 게 저는 뭐 표면적이라고는 해도 일단 그 정도라도 네. 돼 있는 게 저는 멋지고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을 때 진짜 되게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뭐 아예 한국말로 바꾸면 좋겠지만 좀 국제화도 관광지만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전통성과 의미도 지키면서 또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원래 뭔가를 지킬 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키는 게 제일 힘들죠. 네, 그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맞아요. 지키는 게 힘든데, 뭐
어쨌든 그 기사의 내용처럼 그 경복궁 주변과 네. 거기에 심지어 또 세종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동상이. 네. 그 주변만큼은 일단 한글을 사용하는 게 네. 세종대왕님이 딱 떡하니 앞에서 보고 계신데 네. 외국어 간판들이 있으면 좀 죄송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한글 표기로만 해놓은 것도 만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까지 더 부여해서 아예 네. 그냥 새롭게 한글 우리말 식으로 네. 바꿔서 표현하면 더 좋겠죠, 물론. 그걸 한 번에 그쵸? 바꾸기에는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도 못 알아볼 맞아요. 그것 여지가 때문에 있으니까. 일단 그 가게들이 많잖아요, 거기. 네. 가게들은 목적은 일단 장사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뭐 명칭이 있으면은 뭐 만약에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거면은 뭐 바꿔서 해도 되죠. 근데 원하신다면. 체인점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럼 바꾸기 쉽지 않죠. 별다방 정도야 좀 대명사가 그쵸. 돼서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 스타벅스구나 네. 알지만 그쵸. 그 이디야만 해도 저는 기사 보고 저도 알았거든요. 몰랐어요. 가베라고 네네.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차차 바뀌어 나가야 하고 그쵸. 그 접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잘 맞아요. 찾을 수 있도록 또. 뭐 어쨌든 그 지역은 뭐 이쁜 거는 뭐 네. 이쁘니까 언제 가도 네, 기분이 네. 좋죠, 그쪽은. 뭐 데이트 코스로도 뭐 워낙 좋고 맞아요. 사람들이 놀러도 많이 가죠. 네. 그쪽은. 네.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항상 갈 때마다 뭔가 간판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항상. 네. 내가 뭔가 친근한 느낌. 네. 보면은. 어떻게 꾸며놨나 저기는 이러고 맞아요. 애국심 뿜뿜하게 되고.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역시 이렇게 두 가지고요. 네. 또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